여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광역시장 후보들 가운데 민주당은 정책 공약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지형 변화를, 정의당은 기득권 정치를 끝낼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전남지사 선거는 당락을 떠나 얼마나 득표하느냐에 따라 위상이 달라질 민주당 김응록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의 득표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 농촌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뒷산 일대가 깎여나가 여름철 호우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공사 현장을 막아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여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이중당적자는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데 선관위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모 후보. 지난 27일 민주당 소속 김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확인 결과 해당 후보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에 가입 서류가 제출된 현재 국민의힘 당원 신분이었습니다. 좀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정당에서 이제 이중상력 관련해서 주신 자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피격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공직선거법 52조 1항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시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조항에 따라 지난 2004년 경남 산청군 의원 후보와 통영시 의원 후보, 그리고 2018년 경기 안양시 의원 후보 등이 후보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수 선관위는 해당 후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나라당에 가입됐다면서 후보직 유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선관위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정당에 가입하려는 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원 명부에 당원으로 등재됐다고 해도 정당 가입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적 사항을 도용한 당원 가입 사례가 많은 만큼 당원 가입 자체만으로 당적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원으로서 활동을 할 목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할 것이지 단순히 어떤 당원 가입 신청서만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당원으로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해당 후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나라당에 가입됐다는 여수 선관위의 내부 결론이 충분한 근거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광역시장 후보들의 막판 표심 전략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승기를 잡은 민주당은 정책 공약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지형 변화를, 정의당은 기득권 정치를 끝낼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텃밭에서의 마지막 승부수로 정책 공약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광주 5개 자치구를 돌며 듣는다 유세를 이어오고 있는 강기정 후보는 지역별 정책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5대 신경제지구, 신활력특구를 중심으로 한 공약 설명과 함께 속도감 있는 현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빠른 속도로 100%까지 안성할 뿐만 아니라 2단계로 넘어가 줘야 돼요. 주기한 국민의힘 후보는 광주광역시장 중간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식이 광주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재임 기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경선만 통과하면 시장 당선이 보장되고 선거용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지만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현주 정의당 후보는 광주의 제2정당으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외면한 이들을 대변하겠다며 양당 정치를 끝낼 대한정당으로서 정의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의회 23석 중에 딱 한 석이 제1야당 몫으로 돌아갑니다. 정의당이 정당 투표 꼭 해주십시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후보들마다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텃밭임을 재확인할지 아니면 민주당 심판에 나설지는 오는 1일 광주 시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운동기간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전남지사에 출마한 3명의 후보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얻는 지지율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당락을 떠나 얼마나 득표를 하느냐에 따라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 중 민주당 김영록과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막판까지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이정현 후보는 민주당 일당 독점을 깨야 한다며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의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다듬어서 우리 도민 행복시대, 전남 대도약 시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독점 체제를 깨고 수평적인 도정 교체를 통해서 전남 도민들께서 선거혁명을 한번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득표율이 높을수록 김영록 후보는 호남 정치의 맹주로, 이정현 후보는 호남의 대변인으로 위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김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득표율 77%를 넘어서야 하고, 이정현 후보는 20%대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후보도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김영록과 이정현 후보,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강행군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민주당의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가 면세육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남 농어업인들을 위한 유류비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6월까지인 전라남도의 면세육 가격 상승분 50% 지원을 10월까지 4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기름값 폭등 지원책으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리터당 813원씩 99억 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가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소통과 협력하는 교육감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길러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우리 아이들 손에 빛나는 미래를 쥐어줄 후보가 누구인지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나주의 한 농촌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뒷산 일대가 깎여 나갔습니다. 호우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공사를 막아선 상태인데요. 업자 측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장마철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들이 모두 잘려나간 산은 벌거벗은 채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경사지는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 태양광 사업자가 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무자비하게 지금 다 비워본 거잖아요. 태양광 개발 사업을 위해 이곳에 있는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5월경 농촌 마을의 뒷산인 백룡산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난 3월쯤부터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들은 발전소를 짓기 위해 백룡산 일대의 산을 깎고 나무들을 잘라냈습니다. 산이 깎여나가 붉은 옆구리가 드러나자 마을 주민들은 호우 피해를 우려해 공사를 막아섰습니다. 그렇죠. 이 마을은 비가 많이 오면 항시 위험하다는 그 마을이에요, 지금. 지난 2018년 11월 태양광 발전소는 경사도 15도 미만 일대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도 미만입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허가난 기준이 그렇습니다. 협의가 아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협의 중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오지만 업자 측과 주민들과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집중호우의 자칫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시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 202명, 전남에서 234명이 각각 확진되면서 모두 436명이 신규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선 진도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진도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건 지난 1월 16일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다음 달부터 시청 야외음악당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고 중증 장애인 대상의 코로나19 검사 이동 지원 차량 운영 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환경운동연합이 목포시의 소각장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당초 830억 건설 예산이 1,000억여 원으로 증액돼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민간 투자사업 계획에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 경험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오염물질 대기 배출 기준 초과로 벌금을 부과받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부실과 의혹이 크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13대 회장에 박철옹 골드클래스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주식회사 골드클래스 대표이사인 박 회장은 지난 2014년에 본인과 아내가 함께 고액 개인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광주 공동모금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힘써왔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회장 2취임식에선 세진엔지니어링 박찬갑 대표이사와 누리산업개발 김동기 회장, 골드종합건설 박수범 이사 등 3명이 신규 아너소사이어티로 가입해 지역 내 고액 기부자는 139명으로 늘었습니다. 모기 개체수 증가로 일본 뇌염 등 매개 질환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 개체수가 지난 1월 28마리에서 이번 달 들어 461마리로 급증함에 따라 일본 뇌염 등 모기 매개 질환이 우려된다며 야외 활동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7일 부산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광주은행이 광주천 가꾸기를 위한 연중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주은행 임직원 60여 명은 오늘 광주 서구 동천동, 강나루 어린이공원 천변에서 두레와 품앗이 광주천 가꾸기 릴레이 봉사활동 발대식을 갖고 광주천 주변 쓰레기 치우기와 풀 뽑기, 산책길 꽃 심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은행은 ESG 경영 실천의 하나로 올 11월까지 각 본부점과 영업점별로 광주천 가꾸기 릴레이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섬마을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3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섬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여수시 금오도와 연도, 하화도 등에서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30명을 적발하고 압수한 347주를 폐기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주민 대다수는 민간요법으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양귀비를 50주 미만 소량으로 기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명품 시계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판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짜 명품 시계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6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7살 남성을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을 통해 가짜 명품 시계를 구입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을 게시할 땐 2천만 원 상당의 진품인 것처럼 속인 걸로 드러났습니다.